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사실 준비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어제 실장님이 저한테, 전 여자친구의 관점에서, 지금 아내고, 전 여자친구의 관점에서 10년 전부터 제가, 방문 과외 시절,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5개 학원의 대표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에 대해서 좀 심도 높은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전 사실 뭐 소두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질문이 뭔지 모릅니다. 갑자기 노트북 펴서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취조 받듯이 제가 이제 편하게 질문을 취조 받듯인데 편하게는 아니고요. 좀 불편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스타나 카페, 뭐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영상과는 달리 되게 좀 날이 서 있는 질문일 거라고, 그리고 보시는 원장님들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실하게 청문회처럼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내부 네. 고발자로 지금 앉아있는. 내부 고발자요? 네. 네. 제가 이거를 네. 몰래 기획을 했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이동원이라는 사람이 릴스나 인스타 이렇게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되게 강하게 비춰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밑바닥부터 진짜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진짜로 사람들이 너 그렇게 에너지 강한데 그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이런 궁금증. 왜냐하면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저희. 좀 너무 평범도 안 해요. 평범의 극치예요. 좀 바보 같아요, 제가 네. 스스로.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어떤 에너지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조금 더 가깝게,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왔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살짝 담이 걸려서 각도를 지금 약간 이 정도까지밖에 못 돌려요. 그래서 저희 싸운 거 아니고 카메라 전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 제가 써온 글들을 가지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동원 대표님부터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은데, 한 번은 작가가 됐다가, 왜냐면 제가 최근에 책을 또 계약해서 또 내년에는 작가로 좀 활동할 것 같고, 지금은 저는 근데 항상 베이스가 학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학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뭐 사람들이 대표라고 하지만 그냥 학원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다 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이와 그 학원의 네.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91년 4월 3일이고 양력이고 살짝 치조한 것 같은데 네. 찍고 가야 됩니다. 만 33세고 지금 경력은 2010년부터 공부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에 침수돼서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그 다음 2014년부터 전역하고 난 다음에 과외 시작해서 지금 2023년, 4년 현재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거쳐서 학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경력이 실제로 나이만큼 맞죠? 오래됐다 맞죠? 네, 맞아요. 제가 방문 과외 때부터 해서 공부방 학원까지 어떻게 그 순환을 겪었는지, 거기서 또 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는지 네.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 건데, 네. 일단 제가 이동원 대표를 만났던 첫 그 순간이 군 병장 때였어요. 2014년. 군인 시절이었거든요. 2013년 11월 11일. 네, 맞아요. 맞아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는 오빠 동생으로 만났지만 네. 네. 맞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네. 그때 저한테 이제 약간 독서 모임처럼 해서 만나서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나는 전역하고 책을 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쓸 거야. 그리고 내 목표는 이런 거고, 막 이게 왜냐면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그런 꿈이나 목표 의식 같은 거를 20대 초반에 이야기하는 모임들이 꽤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자극을 받고자 나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우리 나이에 무슨 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역하자마자 진짜 책을 쓰고 책을 계약하고 책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쓰더니 갑자기 다시 군대로 돌아가셨잖아요. 군대 네. 전역하자마자 다시 군대를 들어갔어요. 강의하러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목표였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뭔가 이게 약간 내가 강의까지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요. 되게
경상도 사람이고 학교 선생님이니까 뭐 아버지가 이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꼰대세요. 지금은 좀 안 그래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너무 좀 장난 아닌 꼰대셔서 그냥 동원아 너 학교 복학해라 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복학하기 싫었고 이유는 제가 이제 공대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저는 또 학업이랑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긴 그때 20대 초반이라서 꿈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업적으로 좀 관심이 많았던 상태였고 학교에 복학하기 싫고 근데 아버지한테 뭔가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게 그때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뭐 제가 경험한 게 군대에서 2년 동안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특별하다면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거, 예, 그게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컨텐츠인 군대에서 어떻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컨텐츠로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연찮게 국방일보 그 문화면에 전면에 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3년 동안 300개 부대 이상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세하려 보니까 전체 군 병력의 10% 정도 갔더라고요. 네, 그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 뒤에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걸까? 음. 왜 나와 똑같은 20대인데 뭔가 저렇게 내뱉고 실행하는 저런 힘은 어디서 나올까 싶었거든요. 네. 그때 강의도 다니셨지만 과외도 하셨잖아요. 네, 과외도 같이 제가 했죠. 똑같은 20대가 봤을 때는 너무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 약간 왜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사신 거예요? 20대 초반에 놀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쳤죠. 제 친구들은 이제 취업 쪽으로 커리어를 타고 대기업을 준비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루하루가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뭔가를 빠르게 찾고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책을 쓰고 어떻게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또 일을 만들고 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강의만 하기에는 비전도 부족하고 사실 돈도 부족합니다. 많이 못 받습니다. 거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만 하는 이 일을 좀 더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야만 하는 일이 가외였죠. 맞아요. 네. 그때 제가 지금도 똑같지만 네. 정말 눈물 많고 잘 삐지고 극아이시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네. 네. 근데 강연을 한다고 하길래 네. 이 사람의 뻔뻔함은 네. 어디서 올라오는 걸까 그게 궁금했는데 제가 근데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강연을 정말 따라가 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가서 무슨 헛소리를 할까. 아, 그렇죠. 근데 네.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 아이에서 이 뭔가 탈바꿈되는 그게 네. 어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뭔가 뻔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절박하면 됩니다. 네, 절박하면 되고.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 저의 약간 뭐 엄청난 재능은 아니지만 저의 장점을 발견한 게 일할 때나 뭐 이럴 때는 되게 좀 스위치가 온오프가 확실히 돼서 사적인 면에서는 이제 와이프가 알겠지만 잘 삐지고 대화도 잘 안 하고 되게 무뚝뚝하고 네. 과묵하고 뭐 반대로 말하면 또 상남자 느낌 나지만 네. 네. 근데 일할 때는 조금 그런 거랑 배제하고 정말 누가 봤을 때 되게 뻔뻔하다. 저희 사생활을 아는 분들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되게 열심히 사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냥 저 그대로인데 뭔가 이 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해야겠다고 목표하면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공부방을 딱 오픈하셨을 때 제가 공부방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잖아요. 아, 그 완전 누추한 공부방. 네, 네. 네. 공부방 시절도 있죠, 저희. 네, 그래서 맞아요. 공부방 때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니까 네. 그때 저한테 막 뭐 여기 공간을 어떻게 꾸미면 애들이 더 좋아할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 근데 2014년 사귈 때부터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 네. 2017년에 제가 한번, 여기선 최초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밝힐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이 많이 나가서 그래요. 네. 약간 조금 공격을 받아서 학생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울었죠. 그리고 네. 메타인지가 높아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다시 학생들을 많이 모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공간부터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자. 어차피 돈도 없는 거. 근데 제 그때 당시 전 여친이죠. 전 여친이 이 전공자니까 어떻게 하면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지, 내 전재산이 2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로 이제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거였죠. 예전에 스토어팜 거기서 이제 구매해서 되게 싸게 구매해서 이제 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페인트랑 뭐 바닥재 이런 거를 바꾸긴 했는데 사실 제 눈에는 저게 뭔가 싶긴 했는데 약간 도끼에 찬 사람처럼 공부방을 그렇게 꾸미기 시작하셨었거든요. 일주일 정도를 하고 문을 닫고 아예 셀프 인테리어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약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걸 다시 올라서겠다. 약간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혹시 나오셨을까요? 그때 뭐 하나의 썰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였고 한 6월달 한 8월 9월달이었어요. 그때 오승환이 메이저리그를 진출할 때였어요. 그래서 오승환 경기를 딱 보면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셀프 인테리어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도 겨우겨우 하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저 혼자 일하니까요. 근데 옆집에 있는 영어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 박탈감도 느꼈고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지 하면서 이제 야구는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하는, 나는 왜 이걸 잘 못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막 뭔가 자괴감이나 난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죠. 어차피 제가 마음 먹고 이제 약간 페인트 칠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정도?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계속 약간 중노동을 하니까 네. 생각이 비어지는 것 같았는데 생각이 안 비어졌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 두 번째 실패였죠. 어쨌든 전역하고는 첫 실패였으니까 되게 좀 힘든 상태였죠, 심적으로. 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때 공부방 하시면서 네. 과외는 아예 그만 딱 두고 공부방을 하셨던 거예요? 네. 과외를 끊는 과정에서도 되게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투박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한테 제가 공부방을 얻어서 사실 저도 방문 과외를 그만두고 공부방을 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했어요. 예쁘게 못했어요. 그래서 좀 욕 먹고 이제 좀 그만두게 됐고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공부방을 전념하게 됐죠. 2015년부터 전념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저도 그 과외 시절부터 저는 저희가 데이트할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 너무 다른 시간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다 보니까 네. 쉽게 설명드리면 저는 새벽 5시, 6시에 현장을 출근해야 하는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었고 이동훈 대표님은 그때 12시가 자죠. 끝이 나는 네. 그때 자고 있고 12시에 이제 밤 시간대에 일이 끝이 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만나서 놀 수 있는 시간. 그것도 자는 시간 쪽에서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예 과외를 따라가거나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잠깐 이제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동대구역에서 만나서 각자 차 일을 없을 때. 마치고 예. 동대구역 앞에서 만나서 전부 다 가게 상점이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20대 초반에 만났을 때 서로 목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될까? 서로 될까? 약간 서로한테 약간의 경쟁심도 느끼면서 그렇게 네. 데이트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 했던 것들을 어찌 보면 서로가 다 이루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서로 약간 좋은 경쟁 구도가 됐었는데 그때 약간 틈새 질문으로 저를 이제 네. 저와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인생을 루틴을 돌려서 살면 너무 열심히 본인 일만 하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제 오히려 일할 때는 일하고. 네. 잡은 물고기였다. 작은 물고기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결혼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다 지나간 일이니까 다 하는 말이고. 아, 근데 이거 맞죠.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다시 약간, 생각하면서 제가 답변할게요. 네. 약간 여기서 연애 포인트 잠깐 잡아드리면 네.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약간 남자친구와의 그 서로 경쟁 구도가 약간 서로 라이벌 관계, 상대는 아닐 수 있지만, 약간 서로 누가 더 잘 되나 보자. 약간 이 마음이 저는 되게 20대 시절에 되게 좋은 자극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20대 분이 보고 계시거나 30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만약에 지금 뭔가 이렇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고른다 하실 때 이런 포인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제는 좀 많이 무감각해졌는데 네.
코로나 시절을 뺄 순 없잖아요. 코로나 네. 시절 제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강연할 때 코로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은 해주고 음. 계시지만 그때만큼 또 좌절감을 느끼시는 원장님들도 있으시고 또 20대나 30대, 40대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좌절감을 느끼고 항상 뭔가 올라가는데 네. 그 코로나 때 이동훈 대표님은 약간 내가 어떻게 이걸 치고 나가야겠다. 왜냐면 혼자 있으셨던 것도 아니었고, 그 한샘 원장님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시너지를 냈어야 했는데, 네. 사실 각자 도생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리드해서 끌고 가야겠다. 그런 리더십이 어디서 좀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일단 제 코가 석자라서 제 살기 급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제가 앞장서서, 우리가 생존 방법을 제 스스로 터득한 다음에 따라오라고 하죠. 이 길로 따라오면 된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고,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좀 다른 원장님들하고 달랐던 게 돈을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랜선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전 또 웃긴 게 줌을 안 했거든요. 맞아요. 줌을 안 했어요. 줌 하면 되는데, 좀 자존심이었던 것 같고, 그냥 제 스타일로 강의 촬영을 짤막하게 클립으로 다 촬영해서 아이한테 개별마다 다 보내고, 숙제 체크를 이제 카톡으로 다 하고, 숙제는 저희가 둘이서 한번 배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죠. 네, 우편함 배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공부방의 시그니처 관리니까 이제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이제 같이 담아드려서 이제 학부모님께 편지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코 시국의 그런 힘든 점을 이 봉투에 넣어서 훌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약간 이런 감동 멘트도 적으면서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찐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제 편으로 만들고, 결론은 지금까지 학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학원을 키워줬거든요. 코시국이 거의 끝나고 위드 코로나부터 그분들이 다 소개를 해줬어요. 진짜 한 명당 진짜 많은 분들은 한 20, 30명? 학원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네,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는 그 포인트에서 좀 많이 놀랬던 게, 네. 그 쓰레기 봉투를 막 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편지를 쓰고 있길래 나한테도 쓰지 않는 손편지를 어디다 갖다 보내나 하면서 옆에서 썼잖아요. 봤는데 쓰레기 봉투를 접어서 이제 저한테 막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하면 예쁘게 접냐. 근데 네. 남자 강사고 또 저렇게 투박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내가 이걸 해내고자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게 네. 저 사실 좀 많이 반성했거든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 내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한 적 있나?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되시는 분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를 좀 이 시야가 많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내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많이 물어보고 좀 배우고 있는데, 근데 공부방 할 때 그렇게 위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엎어지고 했는데 네. 벤츠를 뽑았잖아요. 코로나 전에 뽑았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네. 이게 성장해서 완전히 안정화가 되기 전이었는데 그 자신감,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제가 그때 2017년도 있잖아요. 그때 망하기 직전에 벤츠를 뽑았어요. 벤츠 C클래스를 뽑았는데, 뭐, 그때는 또 원래 그 20대 남자고 또 또래에 비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보니까 그냥 뭐 카푸어족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짓 인생이 시작됐죠. 몰름 살면서 외제차 뽑는. 네. 네. 그리고 제 30살 선물로 1억 2천짜리 차를 뽑았죠. 네. 그때 이제 고백을 했죠. 미경아 미안하다. 내가 차를 뽑았는데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코로나가 터져서 저도 같이 나락으로 갔죠. 눈물을 그거 어떻게 갚지? 차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다 갚고 차도 다 코 시국에 리스비도 다 내고 다 막았습니다. 네, 그때 차가 한 4대인가 5대 코 시국에 있었어요. 맞아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월 한 500, 600이 그냥 차로만 나가니까. 그때 되게 날이 서 있었거든요. 사람이. 제가 좀 날이 서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눈앞에서 그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느껴졌던 게 저 사람 되게 날이 서 있구나. 뭔가 되게 예민하구나. 근데 카푸어는 다 그럴까요? 근데 또 카푸어도 종류가 있죠. 이제 근데 요즘엔 다 인스타들이 다 활성화돼서 다 동기부여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향이 저랑 비슷하셔야 돼요. 책임감이 좀 높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스타일처럼 느껴지시는데 책임감이 좀 되게 높고 안정적인 걸 좀 좋아하긴 해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 이제 허세들이 좀 가득하고 야망이 가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이런 분들이면 한 대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20대 남자애들한테 네. 본인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는 건 당연히 바보 그렇죠. 같은 짓이겠지만 본인 일을 계속 좀 치고 나가면서 약간 한 대 정도 구입하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내 괜찮을 미래를 것 위한 같습니다. 투자다.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네. 네, 맞아요. 괜찮은 약간 것 같습니다. 그 투자를 먼저 해놓고 일을 벌려놓고 네,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책 읽으시면 책임을 진다. 네, 저희- 이런 캐릭터시더라고요. 네,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레버리지 책 읽어보시면 충분히 네.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맞는 말인 네. 것 같은 게 그게 환경 설정을 해주잖아요. 환경 설정. 뭐 네. 그게 차가 됐던 내가 부동산을 사는 거든 뭔가 이게 환경 설정을 하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달려가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 포인트는 배울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걸 카포로 풀어내셨지만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반대로 더딩글이라는 공간 설정을 하고 달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 인생에 뭔가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려면 투자는 맞는 것 같다. 대신에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학원. 네. 학원 이제 공부방에서 저도 더딩글 하면서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원장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분도 많으세요. 그냥 공방에서 계속 내가 하는 만큼 벌어도 되지 않나. 뭐 교습소 하면서 나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게 좋다. 혼자 가르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학원으로 확장할 때 이동원 대표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난 수업을 안 할 거야 하고 학원을 확장하셨잖아요. 네, 수업을 아예 안 했죠. 네. 그렇게 학원으로 왜 가야겠다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내가 수업을 안 하고? 뭐 제가 세미나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그냥 공부방을 하면 그러니까 뭐 아파트에서 이제 넓은 데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8평짜리 강의실 8평도 안 됐죠. 맞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햇빛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창문에 저희 대형 그 현수막이 들어가서 햇빛도 잘 안 들었어요. 물론 2층이긴 하지만 근데 그곳에서 막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밖에 막 들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밖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있고 저는 그런 벚꽃을 보면서 약간 닭장 속에 있는 닭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6시간에서 주말에는 10시간 가까이 수업을 해야 되고 오늘도 아이들과 한바탕 해야 된다는 그런 루틴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숙제 안 한 친구들 못 내고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니까 그리고 끝나면 사실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자야 되는 상황. 그게 10년 가까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수업을 좋아하더라도 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학원에 만약에 내가 수업을 들어간다면 그냥 큰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들어갔죠. 네, 근데 되게 힘들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옆에서 봤을 때 수십 번을 CCTV 보면서 내가 가야 하나? 내가 수업해야 하나?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수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요. 그럼 만약에 원장님들이 내가 강사가 없이 네. 학원으로 가는데 시스템 원장 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시스템 원장학개론이라는 무료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학원을 확장하실 때는 당연히 원장님이 최대치의 인원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강사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교부터 뽑아서 뭐 이제 키워서 가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강사를 또 중간에 스카우트해서 아니면 뽑아서 훈장마을이나 뭐 그런 곳에서 뽑아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장님이 수업을 최대치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한다. 네, 유지하셔야 되니까. 네. 이동원 대표님도 그럼 공방에서 최대치를 유지하고 넘겨서 써서 그런 거죠? 네, 순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 최대치로 학원이 돌아갈 때 전 공부방에서 최대치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됐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빵원인데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 정도 학원에서 벌잖아요. 그럼 저는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생각했죠. 합쳐서 1,000만 원을 일단 벌어야겠다. 마이너스는 안 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이제 그 수업을 빼려고 했죠. 근데 수업을 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스탠스를 취하니까
막 10년 가까이 여기서 제가 한 자리에서 열심히 했지만 한 번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스탠스를 학생도 알고 학부모님도 알더라고요. 저는 안 들켰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스탠스를 바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천천히 이제 내려오셔야죠. 내려오실 때는 너무 급하게 내려오면 마음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맞죠. 수익이 없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업하는 건 어떤 기질이 필요할 거다. 그거에 대한 어떠한 자기만의 그게 있어야 된다. 네.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어.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만의 네. 틀. 근데 이동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그냥 본인 가게 한 개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성향이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고, 뭐 저도 모르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좀 작게 운영하고 싶을지. 근데 저는 지금은 좀 확장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예, 그냥 결론은 누구나 작은 할수 가게 있다. 하나 정도, 본인 명의 학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게 제 가설이고, 실제로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여기에 살을 조금 더 붙이면 진짜예요. 그래서 저 음. 친구들한테 나중에 너희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뭐 어리든 너희 이름으로 낼 수 있는 하나의 사업장 하나는 해봐라. 경험을 꼭 해봐라.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왜냐면 네. 회사에서는 보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 번쯤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한번 네. 해봐라.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사업가의 기질인 거는 또 그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또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도 약간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원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시스템 원장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일을 해야 약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시스템 원자학개론 무료 강의에서 자세한 건 설명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본인 수업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을 벌잖아요. 네. 그럼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해야 되나요? 줌 아웃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읽고 지금 시점에는 마케팅 해야 돼. 뭐 이런 마케팅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 것도 사진 찍어서 우리 블로그에 올리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강사가 너무 힘들면 따로 불러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런 대표의 역할이자 저는 시스템 원장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대표의 역할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사람이다. 관망하고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실제로 실무에도 투입되고 이건 작은 학원일 거니까 뭐 학원 몇 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하면 본인이 이제 수업도 들어가고 계속 그런- 길을 잡아주는 형태로 가야겠네요. 뭐 골프 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그 시간을 오해하시면 안 버는 되는 것 더 같아요. 크게 보는 사람 학원에 그런 사람은 한 명쯤 있어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네. 제가 이동훈 대표님을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봐오면서 네. 항상 일관됐어요. 사람을 남겨야 된다. 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내가 먼저 줘야 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우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대우를 해야 한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자기만의 그 사람을 대하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네. 이동원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 그리고 이동원 대표님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고 싶은지 그런 것 좀 궁금해요. 어떻게 남고 싶은지. 그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앤테이크를 읽으면 기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핵심은요. 근데 기버가 바보 같은 기버가 있고 약간 이기적 이타주의 기버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바보 같은 기버가 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럼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약간 퍼주고 나중에 뭔가를 얻는지 그거는 제가 좀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고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비전에 따라서 같이 믿어주고 리더인 저를 따라와주고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드는 거 그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의 수족을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들도 제 비전에 따라서 같이 나아가면서 자아 실현도 하고 돈도 벌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더 이제
장점을 더 부각하게 만들어서 돈도 더 벌게 하고 저희 회사에도 유인을 남게 하면서 그냥 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게 마음 편하고 신뢰감이 또 있으니까 뭐 좋을 것 같아요. 제 남은 인생에서도 그렇게 살다 가면 좋을 것 서로 같습니다. 서로가. 네. 근데 저희가 왜 사람을 믿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상처받는 때도 많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많거든요. 이동 네. 대표도 상처받았던 적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마음에 이런 정리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되게 티를 안 내시는 편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마음속에서는 뭐 진짜 화도 나고 원망스럽고 한데 그런 감정이 계속 우러나오죠. 근데 저 나름대로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예,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풀어요. 근데 이제 완전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얘기 안 하고요. 좀 있다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때 좀 또 얘기하다가 또 격앙돼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사람 인생이고 우리가 로봇 대 로봇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제가 아무리 퍼주고 한다 그래도 일적으로 저한테 불만족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허락 안 하면서 이제 커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어리다 보니까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죠. 네, 그러면서 그릇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한 게 배웠던 게 네. 커피는 그러니까 전 직원 입장에서 네. 사장님이랑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자리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내 직원들도 불편할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그런 자리를 되게 유하게 항상 만드시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던가 뭔가 일에 대한 불만을 끄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그런 걸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아이시잖아요. 아이, 네. 네. 아이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약간 무대 올라가듯이 뭔가 스위치가 딱 켜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일하기 때문에 이게 사적인 영역인가 공적인 영역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일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재밌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보기와는 달리 막 드립도 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재 개그 좋아하죠. 네, 아재 개그 좋아하고 그 인스타에 그 아재 개그 있거든요. 아재 개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봐요, 저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할 때도 있고, 근데 일할 때는 제가 또 각 잡고 또 일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확실히 구분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제 좀 미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농담도 하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일 모드로 들어가면 눈빛이 바뀌면서 이제 가는 느낌? 그게 좀 요즘에는 좀 온오프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뭐 질문 있나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향해서. 네. 일부러 질문 안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제가 담 때문에 이거 못 보는 것도 있는데. 네. 못 봐요. 네. 솔직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안 봤습니다.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도 이동훈 대표랑 같이 10년을 있었지만 이 머릿속을 모르겠거든요. 이 사람은 J였다가 P였다가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없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동훈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 모습에 대한 계획이나 혹시나 그냥 생각해둔 내 미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먼 미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미래가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네. 우리는 일을 할 때 뭐 잠깐 이 프로젝트만 하고 끝낼 거야 이렇게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못하죠. 네. 저희가 그런 성향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한 번 우리가 연을 맺으면 우리 앞으로 계속 가자. 내가 계속 모든 걸 보여줄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네. 저희를 보면서 뭔가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뭐 사실 큰 미래라는 게 있긴 한데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저 포르쉐 뽑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다음 야망으로.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목표를 물질적으로 가는데 제 명품이란 거를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톰 브라운 수트 말고는. 그렇죠. 한 벌 뽑은 게 다죠. 네, 두 벌인가? 그거 말고는 전 없어요. 그 말고는 없고 유일한 사치는 전 차인데 차도 사실 5년 전에 이렇게 제가 외제차 뽑은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는 게 저는 되게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좋아하는 곳에 가서 먹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사실 그게 목표예요. 가까운 목표. 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일을 하면 사실 우리가 친구 만날 때는 잠깐 만나잖아요. 근데 일할 때는 더 길게 만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일하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네, 일에서 엮이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길게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서로 목표도 네.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렇다고 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맞아요. 뭐 놀러 가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 저 되게 많이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가면서 일도 하지만 노는 것도 되게 많이 해요.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니까 가치를 만드는 어떠한 걸 하는 거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좀 크게 안 해요. 물론 이제 몰입해서 일할 때는 일이죠. 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뭔가 가치를 만들어서 일하고 싶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도 뭐 긴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좀 재밌고 일도 잘 되고 돈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위기일 때 결정적으로 도와줘요. 그때 학부모님들이 저희 이렇게 네. 소문 내준 것처럼. 예, 그리고 뭐 지금 서울의 마구 컨트롤 학원도 그렇고 경산의 학원도 그렇고 위기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예, 그런 좋은 사람들이 그걸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열심히 살고 그런 좋은 사람들하고 계속 연을 이어나가는 것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약간 방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 계속 릴스랑 이런 걸 막 올리시잖아요. 네. 관종이신 거죠? 근데 또 이제 관종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또 에너지를 계속 분출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세미나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가서 제가 선천적으로 아이라서 좀 쉬고 싶은 게 되게 좀 컸어요. 네, 왜냐면 6개월 동안 달렸으니까 결혼하고 6개월 동안 달렸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리는 것도 사실 영상도 직원들이 찍어주거나 이제 실장님 찍어주는 걸 올리는 거고 제가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사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장님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다른 일은 좀 쉬고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에너지 충전하고 있죠, 지금도.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동원 대표님을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질문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네네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그 외에 별도로 또 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약간 광고 타임을 하면요. 리브랜딩 꼭 하세요. 진짜. 왜냐면 제가 인스타에, 맞다. 이거 약간 클립으로 좀 쓸 건데요. 이참에 나온 김에. 제가 계속 리브랜딩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좀 강하게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저 사람은 진짜 뭐 돈에 미쳐있나. 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돈에 미쳐있는 것도 맞고 사실 근데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인터뷰한 그 맥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더 딥한 관계에서 같이 일해보고 싶은 게 되게 커요. 근데 그 행복감이 사실 저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만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고 제가 원장님들하고 그냥 컨설팅 관계가 아니고 그냥 회사 대표와 원장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대표로 존중해 주시고 리스펙해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하나씩 그 학원의 어떠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진짜 제 학원처럼 알려드리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걸 좀 느껴서 그때의 성취감과 그거에 대한 보상들이 있잖아요. 매출이 올라갈수록 저도 같이 많이 받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컨설팅이나 이런 추가 사업들을 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저는 좋아서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10개만 모으려고 했다가 지금 25개까지 모으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결정해 주시고 나중에는 돈 받을 겁니다. 지금은 돈 사실 매출의 일정 RS 구조로 나눠서 받는 구조고요. 계약금이나 이런 목돈이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같이 입증하면서 이게 타당한 돈이라는 걸 입증하면서 저는 할 거고 성과도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있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저의 약간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가 그냥 이거를 더 하는 겁니다. 약간 네. 이동원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본인이 한 말은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약간 내가 차를 뽑고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뭔가 말을 뱉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 꼭 이뤄야 돼. 약간 이렇게 하고 뭔가 진짜 말처럼 달리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 잘 이용해 먹으시면 맞아요. 저는 솔직히 저희가 막 엄청난 큰 돈을 벌었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제가 돈을 안 벌어도 되겠죠. 굳이 의미 있는 행위를 많이 안 했겠죠?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사람이 남는다는 게 저 엄청 살로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희도 지금 좋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원장님들도 진짜 엄청 리스펙 하시면서 진짜 다 그 성과를 내시기 위한 뭔가 에너지를 막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리브랜딩 할 때 그 원장님 뵈러 가면 표정이 완전 달라져 있으세요. 제가 네. 제일 처음에 뵀을 때 원장님의 그 혈색과 뭔가 혈한 그런 표정이 아, 이게 진짜 마지막이 아닐까? 우리 왜 다이어트 마지막 결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 이거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400만 원 이렇게 끌잖아요. PT 비용.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신데, 저희가 이제 매번 갈 때마다 표정이 점점 달라지세요. 맞아요. 네. 그게, 이게 묘한 카타르시스가 확 오더라고요. 네. 그거를 맛본 사람은 못 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브랜딩 많이 모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을 막 뭐 이렇게 막 가르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사실 저희도 다운될 때가 많잖아요. 네. 이게 맞을까? 아, 정말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할 때도 많은데 이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직업을 또 새롭게 만드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창직하고 있습니다. 네, 컨설팅을 같이 하거나 재밌더라고요. 뭐 미국 캠프 가는 거 사우스랜드도 그렇고 같이 의논하거나 이럴 때 원장님도 재밌어하고 저도 재밌고 그게 뭐 몇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겠고 뒤로 돌아보면 새벽 3시, 4시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저는 재밌어요. 맞아요. 학원 살리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원장님의 다음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왜 저렇게 하지? 막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그걸 끄집어 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그래서 전 되게 좋은 에너지인 것 같아서 리브랜딩 돈 안 받을 때 지금 바짝 빨리 들어오시고. 돈 안 받는 계약금을 안 받는 네, 계약금 안 받으실 때. 거고. 맞아요. 네. 그때 바짝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도 뭐 열심히 하는 에너지가 생겨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뭐 정신적인 것만 주냐 이것도 아니고 정말 전문성인 부분, 마케팅, 경영 뭐 이런 거 부분들을 세세하게 나눠서 다 지시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네, 자료로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 시스템 원장학개론 네이버 카페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됐지만 네. 이제 제가 10년 동안 전 여자친구로서 전 여자친구. 네. 헤어진 전 여자친구. 네. 네, 이제 헤어진 네. 전 남친, 전 네. 여친으로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 흔치 않은 캐릭터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되게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긴 하거든요. 네. 아시죠? 그쵸. 제 얘기한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였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도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약간 사실 제가 너무 F라서 약간 눈물 날 것 같은데, 근데 또 눈물을 또 안 흘려요, 또. 근데, 그냥 앞으로 계속 옆에서 좀 친구처럼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이제 너무 또 와이프가 눈물 흘릴까봐 제가 그런 거예요? 예. 더 듣고 싶었는데, 카메라 있을 네. 때 제가 일부러 질문한 거였는데. 네, 제가 너무 좀 아쉽네요. F라서 여담이지만 제 친동생 결혼할 때 제가 더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네. 이동훈 대표와 제가 네. 약간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네. 같이 에너지를 뿜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네. 네. 질문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네. 세미나 때 안 한 것들 위주로 많이 뭔가 잘 얘기해서 도움 될 것 같고 약간 저희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풀 영상을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따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이걸 2탄을 찍을 수 있게 저한테 따로 DM이나 문자 개인 DM 보내주시면 오케이, 제가 또 오케이. 차곡차곡 모아서 네. 이동훈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 이런 걸로 한번 또 2탄을 나중에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안 하니까 되게 좀 어색하고 신기하네요. 네. 네.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네. 저 2탄 꼭 돌아올 수 있게 이동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약간 그런 에너지 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동원 대표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원이었습니다. 이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